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 올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개시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시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어떤 또 좋은 정보를 꿀목소리로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목을 푸십니까? 네, 사실 사업주분들 많이 요즘에 어려우시니까 빨리 혜택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서울시한테 뭔가 홍보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려드리려고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그랬군요. 아주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기 앞서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유익한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오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특별한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조사 전화는 02 지역번호로 걸려옵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 스팸이다 하고 안 받지 마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좀 잘 받아주시고 혹시나 라디오 조사 전화라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0시 반부터 늘 즐겨 듣는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문화도시 부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천에 이제 부천 아트센터가 5월에 개관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자체 공연장 최초로 이 악기가 설치가 돼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악기 30억 들여서 들여왔다고 하는데 무엇일까요? 1번 실로폰, 2번 캐스터네츠, 3번 파이프 오르간,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율, 이번에는 오르간입니다. 자, 샵 0945로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나가는 우리 노무사님의 힌트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힌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을 잘 모르간? 정답 잘 모르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라디오 생활 시청률 오르간. 네.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시청률이 좀 청취율이 좀 올랐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네, 다들 아시겠지만 거대 되게 30억짜리 비싼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4 빼기 1입니다. 예, 나머지는 아마 우리 초등학생 때 다 한 번씩 가지고 악기를 연주를 해봤던 것 같고 저는 이건 아직 손도 대보지 못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맞춰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금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전통 궁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정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한정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까지 싹 보내드립니다. 자, 노무사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서울시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한테 원래 1월부터 신규 인력 채용했을 경우에는요,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 장려금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인력 채용 후에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적용되고요. 또 신청하시면 3개월 이후에 고용하시고 3개월 신청하시면 신청 받고 나서 그다음에 고용 3개월 더 하시면 고용 장려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약간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1월에 입사하신 걸로 가정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올해 1월이요? 네, 올해 2023년도만 고용하신 분들만 되는 거예요. 23년도 1월에 신규 인력 채용하면요, 3개월 고용하시고 3개월 뒤에 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네요. 그러면 4월? 네, 맞아요. 4월에 지원 신청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신청하신다고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 달에 고용 장려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하고
3개월 있다가 그 직원이 계속 재직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달에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 전체에 2,000명 한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한도가 있으니까 그 맞으시면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받으면 그 근로자한테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오로지 사업주에게만 지원되는 지원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서울시에 대한 이번에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 폭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뭐 작년에 뭐 휴직 그 비율이 작년보다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경기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해서 빨리 이거 경기 회복하려고 지원하신다고 해요. 네. 요즘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 시급보다는 더 조금씩 높여가지고 인력을 구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네.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준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제껏 노동법상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되신 분들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외 사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얘기해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요일이나 시간이 다르더라도 5명 이상이면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순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경우들이 왕왕 있기는 한데요. 뭐 기준은 5인 미만입니다. 자, 어쨌든 더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네, 맞아요. 그 비영리 단체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데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근로자 고용해서 아까 요건 맞추신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업, 법무 및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 서비스 관련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행성이나 유흥업, 약국, 보건업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외하고 있는 업종을 이번 지원금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근로자 고용하셔야지 이제 지원되는 거니까 1인 자영업자는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신청하고 나서 그 지원금 지급 이전에 이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안 돼요. 이 경우에는 6개월을 다 근속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고 또 다른 고용 장려금을 중복 수급하실 수는 없어요. 그거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신청은 어디로 어떤 걸 준비해서 해야 됩니까? 요거는 이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접수는 이제 현장 접수도 되고 이메일, 팩스, 우편도 가능하거든요. 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제 이메일로만 접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그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홍보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자치구별 담당자하고 뭐 어디로 보내는지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나와 있어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있는데요. 물론 거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 잠시 알려드리면 소상공인 확인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뭐 기업 명의 통장사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는지를 잘 모르세요. 이건 소상공인 확인서는 인터넷에서 중소기업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온라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상이 조금 더 기업의 대상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 50인 미만 기업체입니다. 그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5월 31일 수요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에서 150만 원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무급휴직 지원금. 이게 좀 생소한데 어떤 기존에도 시행이 됐던 겁니까? 그렇죠. 좀 이제 기존에 좀 많이 들으셨던 아실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때 저희가 이제 그 사실 4차례나 5차례인가 뭐 서너 차례 걸쳐서 이 무급휴직 지원금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에 홍보하기를 그때 이제 총 뭐 4차례 정도 나가면서 지원받은 인원이 약 4만 1,000명 정도였고 396억 원 고용지원금 지원했다. 그래서 도움이 됐었다고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되게 넓어요. 22년 7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 기간 내에 무급휴직 7일 이상 하신 뭐 근로자분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어요. 작년 7월부터네요. 네네, 맞습니다. 기간이 넓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요즘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소비도 꽤나 위축이 돼서 소상공인분들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들 외에 혹시나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더 없습니까? 이건 뭐 다들 소개받으실 겠지만 자영업자분의 퇴직금이라고 하면 이게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지원 신청을 하시면 월 납입금 중에 2만 원씩 해서 최대 1년간 24만 원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신청 시에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신청할 때 같이 같이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못 하셨다고 하면 우리 노란 우산 공제 콜센터나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예. 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계속 있어 왔던 건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년간 최대 80% 지원해요. 원래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자들 분들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1인 자영업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가게가 잘 안 돼서 문 닫고 나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시니까 5년간 최대 고용보험료의 80% 하시게 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먼저 가입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라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있는 각 구에 25개 정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청취자분들의 사례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급이 12,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시 당직 수당 3만 원으로 사인을 해서 3만 원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넘나 보죠?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이게 뭐 당직 수당이 사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게 뭐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 곱하기 더 해서 받는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노동부 해석을 알려드리면 당직 근무가 이제 자유로이 생활하면서 시설 내 대기 등일 경우에는 그냥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 이행이니까 그 정상근무에 준하는 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냥 정액의 당직 수당을 정해서 줘도 이제 되는 입장이거든요. 긴급 사항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대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다른 이제 업무하고 완전히 다른 조금 더 자유로우면서 노동이라고 볼 수 없는 강도가 거의 뭐 미미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고 당직 근무더라도 그냥 우리 뭐 말만 당직 근무하고 그냥 업무하면서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평시와 유사한 업무 수행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연장근로 주 40시간 넘는 시간에 연장근로로 되기 때문에 1.5배 수당 더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께서는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년 조금 더 일하다 3월 15일에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3월 달 월급도 정상급여의 반만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낮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3월 15일에 퇴사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우리 퇴직금 계산할 때는 퇴사일 이전 3개월에 이제 급여 가지고 급여 총액으로 계산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3월 15일 계산해서 이 3월 15일을 한 달로 해서 3월달, 2월달, 1월달 이렇게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3월 15일 퇴사했으니까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도 들어가는 거예요. 만 나이처럼 계산하면 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음.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야지 딱 3개월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3개월을 맞추고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 임금을 산출한 다음에 네, 거기에서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원래는 퇴직금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힘들거나 혹은 무슨 상황이 있는데 굳이 이 퇴직금 혹시나 줄어들까봐 네. 월 말까지 억지로 참고 일하진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아, 그렇죠. 다 그냥 일했는까 3개월 다 계산해 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사례 상담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